안녕하십니까, 부생방의 함주원입니다. 네, 이제 요번 달 9월 23일 날 서울시에서 보도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말 이제 본격적으로 민간 재개발이 추진이 가능한 이런 보도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공공기획 민간 재개발이 이제 명칭이 바뀌었죠. 바로 신속통합기획으로 바뀌었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도 내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6대 규제 완화 적용, 민간 재개발 후보지 첫 공모 23일부터 접수한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2021년 주택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9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각 자치구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렇게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이 추진이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 자치구 이제 사전 검토를 통해서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12월 중으로 25개 구역 내외로 이게 선정해서 신속통합기획으로 민간 재개발이 추진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활성화 6대 규제 완화 방안이 적용이 되는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가 공모가 이제 첫 시작이 된다. 올해 처음으로 이제 도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작년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됐던 도시재생 지역도 포함이 됩니다. 도시재생 지역이라고 하면은 구청에 예산이 잡혀 있으면은 재개발 추진을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런 도시재생 지역도 같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지역들 자체가 공모 접수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재개발 6대 규제 완화 방안이죠. 추진을 위한 이제 준비와 제도 개선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이런 주택 재개발 사업 후보지 공모를 23일, 이제 9월 23일이죠. 그리고 10월 29일까지 37일 동안 이제 12월 중 안으로 25개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 이제 자치구가 25개구가 있죠. 25개구가 있는데 25개 지역을 할 수가 있다고 가정이 된다면은 자치구별로 한 개 지역씩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큰 기대가 되고 있고, 강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개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남은 조금 힘들고 나머지 지역 안에서 재개발이 추진이 되지 않을까, 큰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보시게 되면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면적이라고 하죠. 연면적. 건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으면은 땅에 대한 면적 자체가 연면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연면적 자체가 이제 우리가 건축물을 짓게 되면은 뭐 3층으로 건물을 지었다. 근데 여기 평당 30평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면적의 합이 여기 30평, 그 다음에 여기도 30평, 총 90평이 늘어나게 되죠. 신축 연면적 자체가 90평이 늘어나게 되면은 아무리 주변에 노후 주택이 있다고 했을 때도 이런 주택에 대한 노후도 연면적을 쌍그리 무시해 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신축이 하나가 들어가면은 그만큼 재개발이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자체가 주거정비지수제가 이제 폐지가 됨으로써 많은 지역들 자체가 재개발이 가능하게끔 오세훈 시장이 요번에 변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방식 자체는 바로 연 1회 5년 동안 추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역 자체에서 이제 구역 지정을 할 때 이제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가 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바로 토지 소유자들의 3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지, 말 그대로 동의서를 30% 이상 충족이 돼야지만 공모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으로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재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 바로 필수 항목이죠. 필수 항목은 바로 노후도 조건 자체가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구역으로 봤을 때에는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필수 항목으로 이제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택 항목이 있습니다. 선택 항목은 연면적 기준, 이제 3분의 2 이상. 아까도 이제 연면적 기준이 나와 있었는데, 아까 그 전에는 필수 항목으로 연면적이 들어가 있었지만, 여기는 선택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 항목이기 때문에 이런 연면적 자체를 선택하는 지역들 자체는 거의 없겠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 바로 주택 접도율, 말 그대로 도로 폭이 4m가 되냐 안 되냐, 그리고 과소필지, 과소필지는 이 땅 자체가 주택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면적 자체가 맞냐 안 맞냐,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 호수 밀도의 경우는 말 그대로 집들이 얼마나 따닥따닥 붙어 있느냐, 요거를 이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선택 항목, 바로 이 세 가지 요건, 연면적은 이제 배제를 하고 이 세 가지 선택 항목 플러스 그 다음에 필수 항목, 바로 이제 노후도 조건, 그 다음에 몇 평인지, 1만 제곱미터 이상인지 이하인지, 요것만 갖춰지면은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이제 서울시만 봤을 때에도 이런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만 봤을 때에는 정말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 이제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는 연면적 기준 자체가 필수 항목으로 들어가면서 재개발하는데 정말 걸림돌로 작용이 됐었는데, 이런 주거정비 지수제가 폐지가 됨으로써 많은 지역들이 재개발이 가능하게끔 변화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거환경 이 개선 사업 지역이 따로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우는 30%가 아니라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지 이제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내용이 이제 또 나오는데요. 바로 제외 대상 지역입니다. 제외 대상 지역의 경우는 공공재개발 및 이사대책 후보지 지역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지라든가 공공기획, 이제 3080 플러스죠. 이 지역의 경우는 사업지에서 이제 제외 대상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이제 30% 이상 반대하는 구역, 말 그대로 30%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야지만 공모 접수가 가능하죠. 이거를 못 받으면은 후보지 선정에서 무조건 탈락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용 주거 지역 역시 후보지 지역에서 제외 대상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는 이제 연내에 민간 재개발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작년 이제 1차 공공재개발 지역이 선정이 됐었죠. 이제 이어서 2차 공공재개발 공모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12월 달에. 근데 여기서 민간 재개발 공모에서 탈락한 지역이 있겠죠. 이런 선정이 안 된 지역들 2차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민간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공공재개발 공모에 중복으로 신청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9월 23일 날 공모 접수를 넣었다. 근데 여기에 탈락이 됐으면은 12월 달에 이제 민간 재개발 공모 접수가 마무리되는 시점, 바로 이어서 공공재개발 접수가 시작이 되는데, 공공재개발로 이어서 접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 재개발에서 무조건 탈락이 돼야지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이제 투기 방지 대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속 통합 기획도 정말 좋은 취지죠. 근데 이 취지 자체가 공급량 자체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 취지지, 투자를 해서 수익을 봐라, 이런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투기 방지 대책도 같이 나옵니다. 근데 투자자는 투자를 해야지 수익이 창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투기 방지 대책 내용이 어떤 것이 있는지 꼭 필수적으로 이제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세부적으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재개발이죠. 재개발 6대의 규제 완화 방안과 함께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재개발 구역 내에 투기 방지 대책도 병행해서 계획을 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재개발 구역 투기 방지 대책 내용을 보시게 되면 후보지 선정 전에는 재개발 지정을 위한 후보지 공모를 할 때 공모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를 한다.
이를 통해서 공모일을 이후에 투기 세력 분양권 취득을 위한 다세대 주택이죠. 신축 등 지분 쪼개기를 원천 차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9월 23일부터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진다. 그 이후부터 지분 쪼개기를 하면은 현금 청산 당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건축물이 완공이 된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제 권리 산정일 이후에 준공이 된 이제 다세대 주택은 현금 청산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다세대 주택도 최초 분양 물건이 있겠죠. 이런 최초 분양 물건도 현금 청산이 됩니다. 이게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 전에 등기가 쳐져 있는 이것을 바로 공모일 이후에 취득을 하더라도 현금 청산이 아니지만 이런 다세대 주택이 9월 23일 이전에 완공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제 최초 분양 처음 등기하는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9월 23일 이후에 등기를 치시면 현금 청산한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은 9월 23일 이전에 등기를 치시면 된다. 지금부터 앞으로 신축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할 때에는 최초 분양 물건이 아니라 등기가 쳐져 있는 물건을 취득을 하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후보지 선정 후는 분양권이 없는 비경제적인 신축 행위를 제한하는 건축 허가 제한과 시소자들만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후보지 선정이 됐죠. 그럼 구역 지정이 들어가겠죠. 구역 지정이 되면은 바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후보지 선정이 된 지역 안에서도 구역 지정이 된 지역의 경우는 실거주하실 분들만 들어가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권리 산정일 이전에 투자를 하시거나 등기가 쳐져 있는 것을 실거주할 목적으로 들어가시면은 현금 청산 걱정이 없다. 꼭 명심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은 현금 청산 당할 우려가 있다라고 꼭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이 추진하는 신속 통합 민간 재개발 오늘 보도 내용을 통해서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런 공급량 자체는 이제 정말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개발 투자, 공부가 조금 필요한 투자입니다. 섣불리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를 했다가는 바로 현금 청산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다음에 재개발에 있어서 투자의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을 통해서 더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